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길로 올라오시고. 빠지겠습니다. 자, 비켜주세요. 어디로 몰고 가죠? 카메라 진짜. 들어가고 한 번만 빠져. 한발 물러서. 기사님들 이름을 못해요.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잠깐. 라인 좀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야 좀 쳐요. 라인을 쳐. 저희 가. 뒤로 좀 나오세요. 뒤로 좀 다시 나와. 당신이랑 좀 아니 잠깐만. 아 기자분들 왜 이렇게 써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자님. 앉아. 나오세요. 기자. 그쪽에 싸우니까 나오세요. 아니 차등이야. 싸우잖아요. 싸워서 그래. 여기 싸우지 마시고. 아니요. 기자 가려고 하는데 뭐 돌아가세요. 나오라고 맞대리. 하나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먼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재는 지금 자멸하지 말라. 8일 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여 헌법에 맞는 후임 재판소가 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고 그 동안 심리를 계속하여 피청구인 측에게 각하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역권 행사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기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이 살고 법치주의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여기에 분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8일 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이는 수학적 법치주의입니다. 헌법제 111조는 대통령 지명 사는, 국회 지명 사는, 대법원장 지명 사는 이렇게 3권이 똑같이 3인씩 지명하여 3권 분립을 반영한 구인 재판부만이 헌법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8인으로 구성된 헌재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 선처를 인용이나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법률상 무효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법률상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법원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살인사건을 이은희 법관이 판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법률상 무효이고 더 나아가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가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나 관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 조항들은 그 위반 여부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학적 법치주의라고 부릅니다. 법치주의는 수학적 법치주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법치주의의 시작 근본은 이러한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이 절차적 법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절차라고 하는 것은 숫자보다는 복잡하지만
추상적인 실체보다는 객관성, 명확성, 논리성을 단순하여 그 위반 여부가 쉽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법치주의는 수학적 법치주의가 시작이고 전체적 법치주의가 다음이고 마지막이 실체적 법치주의입니다. 수학적 법치주의를 안 지키면서 절차적 법치주의나 실체적 법치주의를 논하는 것은 산술도 틀리면서 어려운 고등수학을 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3번 황대행이 한 달 이상 신임 현재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8인의 재판관으로서 수가 없는 애보는 거죠. 8인 재판소가 된 것은 2017년 1월 31일 박암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그 후임자를 지정해야 할 헌법성의 의무가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늦어도 2017년 1월 중순부터는 박암철 전 헌재소장의 해임에 대비하여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하셨듯이 박암철 소장의 후임을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 대행은 이 당연한 자신의 헌법적 책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황 대행이 헌법에 따라 적부의 헌재소장을 임명하였더라면 그 이후 헌재가 불효 법원, 애를 못 낳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법원이 되는 것은 법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지 않은 국회에게 그 책임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 대행이 무슨 일인지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그 본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해졌고 그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헌재 측의 위헌적인 판결 스케줄이 마치 일리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행이 하루빨리 박암철 소장의 후임을 지명하여 헌재를 지금 현재 8인의 불임, 판결할 수 없는 재판소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황 대행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헌법상의 직무입니다. 헌재는 위헌이 명백하여 원천무효가 될 8인 심판 결정을 서두를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을 합의하여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여서 헌법에 맞는 구인재판부를 구성해 줄 때까지는 헌재는 아직 법정 심판길 180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공연히 조바심 내서 판결을 서두를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서둘러서 8인의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면 이는 헌재가 정치권의 직무유기 책임까지 자청하여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되고 헌재는 그 존재 의의를 잃어서 자멸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변론을 제게 속개하여 피청구인 측에게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국회가 황교안 대행이 지명할 신임 헌재 소장 및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2017년 3월 6일 지명한 이선의 재판관의 청문회 승인 절차를 취하는 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 탄핵 소추처럼 신속하게만 하는 일주일도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결론을 제게 속대하여서 피실처리를 신청하는 여러 가지 소송 요건 표결 주장이나 고용태 일당의 증거 조작 주장을 들어보고 이 중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각종의 증거 신청을 받아들여서 편견 없이 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이 살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사는 길입니다. 원로 법조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헌재와 국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재판관님 여러분 존경합니다. 기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예. 세 번만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기자님들?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으시죠? 네. 선고일이 오늘 정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절차대로 선고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확실한 이야기에 이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 생기면 그때에 가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자님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절차상에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불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의 일은 신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당겨서 이렇쿵 저렇쿵 추측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더군다나 국민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오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건 그분들이 잘못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책임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문화일보에는 13일 선거 예측하신다고 저는 예측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또 기자님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오늘 김태구 변호사님 마지막 13일 이 헌재에서 판결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에 판결을 앞둔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어떤 막연한 추측이나 예상 예측, 이게 지금 나라에 명운이 걸려있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 무슨 퀴즈 맞추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국민들이 성숙하게,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의 나라의 입장에서, 또 재판관님들도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진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자, 그만하겠습니다. 미래의 일은 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러면은 집행을 격파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대통령님은 역사의 국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기십니다, 여러분. 공정한 언론 방송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국민 박근혜 대통령님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랬거든. 좀 죽겠는데 나 무심한 놈을 할 거.
옆에 면에서 선언하시죠. 예. 저쪽으로 세월 정지로 세월 정지. 이거 잡고 있어야 돼요. 뭐야? 아까 읽으셨던 그거는 없어요? 보이는? 언제까지 잘했잖아요. 안호 좀 가지세요. 예. 아, 이거 냉동 가면 안 돼요. 자동차 냉동 안으로 들어가서 찍으세요. 되잖아요. 준비 다 하시고 나오세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아직. 올라가는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여기 안에서 찍으면 되잖아요. 이거 좀 껍시다. 안으로 좀. 여기 안으로 PL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 지금 찍는다니까. 네. 여기 안에서 찍. 안에서 찍으면 되잖아요. 안에서 어떻게 찍습니까?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찍으세요.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 마시고. 더 이상 나오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이제 김평호 변호사님 먼저 가셨으니까.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외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모동아 삼천리 화려가 항상 대한 사랑 대하으로 길이 벗어나세. 예, 다음은 우리 선녀들이 피 흘려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있기까지 우리에게 물려주신 우리 순국 선녀가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 북한 괴뢰 도당들과 싸워 먼저 목숨을 잃은 우리 호국 영령들에게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묵념. 바로 네, 자 여러분 피켓을 당겨 주십시오. 네. 오늘도 저희들은 이 8분의 헌법재판관님들에게 대한민국 나라를 구성해가고 우리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키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사회 곳곳에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잉태하는 우리 엄마 애국 여성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는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과 저희들이 함께 했고요. 2차는 이렇게 여성들만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헌법재판관 8분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김평호 변호사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것에는 8분의 헌법재판은 거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8분의 헌법재판관이 재판하는 것은 무언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법의 상식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이 8분이 재판을 해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이 저희들에게 법 상식을 가르쳐 준 거에 비하면 저 8분의 이 재판관은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헌법을 가장 권위 있게 재판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어긴다면 어떤 국민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저희 상식으로 봐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와서 매일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이 재판을 각하시켜서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잘못되고 법적 차를 무시했다는 거 이제 대한민국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재판관님들이 감히 국민을 무시하는 헌법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여성 엄마들 그리고 국민들이 저희가 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잘못되고 이것은 이미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 부디 현명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역사에 바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것만이 우리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상식에 맞는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마십시오. 헌법재판관님이 역사에
명 판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각하시켜서 국회로 돌려보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13개 탄핵 소추안 그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탄핵 소추안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판결을 하겠다고 하고 계십니까? 이런 엉터리 재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헌법재판소에 항의로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이 이념 갈등, 좌우 갈등, 진보 우파 다 떠났어. 이 갈등을 잠재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핵 각하입니다. 탄핵 각하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사당으로 탄핵 소추안을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네, 다음에 우리 발언하실 분, 시민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여기 오셔서 하세요. 쪽쪽이 바람에서 우리가 9%이 돼야 정상적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8% 자체가 대통령 세 사람하고 국회 세 사람하고 야당 세 사람 이러는데 이 규정이 안 맞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게 너무나 많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다 국민들 아는 사실이고 이 메시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한쪽으로 편편도 다르게 얘기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 자체가 어느 한쪽에 우리가 유지를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본다면 장애를 볼 수 있는 눈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을 띄워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참 정말로 귀한 시간을 내었는데 이 재판이 정말로 잘 되어서 기존에 흥하지 아니하는 재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엄마들이 집에서만 살림만 하고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들이 잘 교육을 시켜주실 줄 믿고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만 미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머리를 붉게 물들이고 혼란케 하고 그 지금의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첫째 원인은 종교적이었고요. 아니 여기 자리가 비었잖아. 지금 그게 본론은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이 소추한 그 탄핵 결의안이 잘못됐다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하셔서 다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아무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더더욱이 알고 있습니다. 뇌물이라 하면 통장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님 계좌로 돈이 입금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뇌물이지. 어떻게 재단에 삼성이 재단으로 모금된 돈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뇌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가지고 대통령과 신문과 방송이 날이면 날마다 부추기고 살을 붙이고 뼈를 세워서 또 살을 붙이고 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불법 재판관님들이 지금까지 변호사님들과 여러 가지로 운영하시고 아니 여기 지금까지 평의를 해오셨는데 평의 결과를 지금 내리시지 못하는 것은 김병호 변호사님께서 말하셨듯이 모든 절차가 무시되었고 모든 절차가 무시되었고 모든 것이 어거지로 엮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이렇게 팔과 다리를 잘라서 부정선거에 입회시켜놓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세력의 우물어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여당 쓰레기 같은 바른정당 그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저희들이 한 것이 있다고 탄핵을 가져놔서 이러한 나라의 혼란을 만듭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이 세상에서 썩어져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고요. 이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이 절대 옛날 어떤 대통령들이 비례해 더 깨끗하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헌법 재판관님도 이 사실을 능히 아실 것이니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또 파리체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헌법을 재판을 하신다는 것은 부당한 것을 헌법 재판관님들 양심 교훈에 다 있을 줄 압니다. 이 부당한 재판을 그대로 졸소시켜 판결하지 마시고 올바른 법치주의 안에서 올바른 인원 안에서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판단으로 이 판단을 내려야 되실 줄 압니다. 우리 500만 국민들은 하나같이 하나같은 마음으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왜 여기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처음에는 대통령님이 이렇게 조편이나 방송이나 신문에서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정말 그거는 좀 잘못했나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조편에서 일일이 얘기하는 걸 다 열거하는 걸 듣고 보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우리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촛불 집회라는 거를 선동해서 일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선동을 하고 강화문 촛불에 앞장서서 앉아서 선동질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저들의 찬탈이구나, 저들의 쿠데타구나, 저건 언론의 쿠데타고 국가 찬탈의 음모구나.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깨우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눈 뜨고 두고 보는데 왜 모릅니까?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촛불이 3회 진행할 때까지 생각하다가 우리가 태극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인원으로 태극기가 시작되었지만 점차 많은 인원이 진실을 알고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점점 온 나라가 남녀노소 불만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할 것은요,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해서 소추를 만들어 헌법에 올렸습니다. 그랬으면은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법치주의를 입각해서 탄핵을 헌법 재판관들한테 맡겼으면 그 재판관들이 판결할 때까지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관들한테 소추안을 올려놓고 그 이튿날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들이 촛불을 또 다 선동시켜가지고 강화문에 쫙 모여가지고 그 앞에 이재명, 문재인,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헌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고 이 나라의 사람들입니까? 헌법에 맡겼으면 헌법의 판단을 기다려야죠. 기다리지도 못하고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치면 당장 내려오라고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청와대를 압박하고 공격하면 대통령님 내려올 줄 알았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분개하여서 너네들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개해서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청년들이 아줌마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을 다 압니다. 헌법재판관님들도 양심이 있으시면은 다 알고 계실 거지만 촛불의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요. 촛불의 유력에 눌리지 마시고요.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고 각하를 원칙으로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 재판관들 뿐입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재판관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것도 재판관들 뿐입니다. 이 나라가 중국으로 가느냐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가느냐는 헌법 재판관님들 손과 머리와 도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라의 이 도도손손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서 키워온 이 나라를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시는 차원에서 헌법을 각하시켜 주신 판례를 각하시켜 주신 것을 굳게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순전히 나라만 생각했고 순전히 나라만 생각했고 순전히 어떻게 하면 올바른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신 대통령님들을 재판관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촛불에 눌리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각하를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소리 지르면 안 돼. 네. 자, 하실 분 계세요? 네. 저희가 오늘 10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재판관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헌법재판관이 언론에 17개 언론 그 쓰레기 기사를 보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저 국회의원들 합장해서 이렇게 우리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까지 오게 했는데 헌법재판관님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헌법 법률을 공부하신 분 맞습니까? 저희들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셨을 때 일주일 안에 이것을 바로 돌려보냈었어야죠. 그래야 헌법재판관들의 권위도 살고 대한민국이 이 꺼져가는 자익 세력들에게도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관님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끌고 있는데 여러분, 헌법재판관님, 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고영태와 서순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끌고 가는데 헌법재판관님들이 정말 바보이십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특검에서 고영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이 일당들은 전혀 검찰에 구속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 대한민국 국민들 별로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정신 차리고 판결하세요.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말하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자금을 모았다는 걸로 해서 뇌물죄를 얽어내려고 저 특검의 박영수 이 완전 말조 집단들이
대통령 이외에 지금 이재용 씨를 구속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재용 씨가 아니, 전 세계 12국에 있는 이재용 씨가 도망갈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재용 씨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K스포츠 재단을 위해서 낸 자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이미 1차, 2차, 3차 산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3기 현상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 지금 외국에 온 외국인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분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데 이렇게 기업에 목을 조으면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기업이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망하게 하는 이 경제, 이 주범은 바로 권력 노조입니다. 이런 권력 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활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데, 활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이 기업에 목을 조는 것은 바로 이재용이를 구속시키면 거기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작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이것마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우리나라가 지금 3차 산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마당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려면 문화가 아니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김연아를 보십시오. 김연아가 정말 나가서 금메달을 따니까 전 세계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코리아를. 그리고 여러분, 그 말춤 추는 누구죠? 사이. 여러분, 사이가 문화로 인해서 사이가 전 세계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 융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화 정책으로 이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융성에 돈 700억, 800억 가까이 모은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여러분? 그분은 10원 한 장 크기서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깨끗하고 청렴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 수작은 바로 부정부패 세력들이 깨끗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당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탄하는 것은 태극기를 통하여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대한민국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위험의 지경에 빠진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왜 눈 벌시고 가는 건데? 왜 눈 벌시고 가? 왜 눈을 벌시고 가냐고? 대한민국 땅 걸고 다닐 자격도 없어! 이북으로 가라! 아니, 이렇게 어른들이 나와서 하면 존중을 못할 망정 젊은 애들이 그렇게 눈을 나쁘게 흘기고 가면 안 되죠. 욕을 하고. 자, 여러분, 제 얘기가 틀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좀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인생은 이제 우리 여기 모인 경찰을 비롯한 모든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꿈나무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고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에 반기를 들은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억울함을
우리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이 풀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경찰관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오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치 상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크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세요. 헌법재판관 8분 저희들이 경고합니다. 감히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8분을 재판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탄핵 소추안 국회로 돌려보내세요. 그것만이 이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수 있고 헌법재판관님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유도하세요. 설명 붙어서. 최고의 법관 엘리트들로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사진 찍어라 사진.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지켜보는 카메라 다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재판관 8분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업무를 행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여러분의 자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호소하고 정말 호소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부디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갈등을 잠재우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탄핵 소추안을 각하시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재판의 판결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 여성 엄마들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외치면 각하하라 각하하라 3분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안 각하하라! 헌법재판소 전체의 엄마를 보호하는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극기 흔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다 내려가세요. 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끝났으니까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행하느냐. 아이고 쫓아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왜 그렇게 어저께까지 바람 며칠 전에 저기 나왔는데 일단 켜져 있는 상태지. 난 가다가 본다고 내가 이랬다고요. 내려갔다 여기 있다고. 동문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경찰서장 멀바다 헌법재판소 좌측 우측 건너편에 계시는 1인시가 설 수 있도록 1인시자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부대 기자회견은 모두 끝났습니다. 순수한 1인시가 될 수 있도록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건너편에 2명, 의사소통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2점 이상 모여서 피켓팅할 경우에는 불법 집회가 됩니다. 순수한 1인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어가세요. 왜 이래? 수고했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아. 네. 자, 오늘 저희가 10차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오늘 10차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을 준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과 저희 엄마부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의 그 명변론은 우리 대한민국을 절망에서 구한 그런 명변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각하되리라 저희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차 여성 엄마들 또 따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또 3차 당기국에서 하는데 합류를 하려고 합니다. MFN 엄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얼마나 이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계속적으로 MFN 엄마 방송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MFN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부탁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MFN 엄마 방송을 보시고 꼭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MFN 엄마 방송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의 주옥순입니다. 이런 가짜 MFN 엄마 방송이 생겨서 국민은행 구자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꼭 살펴주시고 후원을 주옥순 우리은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MFN 엄마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 저희가 목이 쉬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각하되리라 저희들은 믿고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마부대 MFN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인 시위로 너무 수고하시는 우리 여성 엄마 한 분 모시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아니 했어요. 괜찮아요.
대통령님이 지금 너무 억울하게 너무 오랫동안 나는 노무현을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을 주고 핵 얼려 돈을 주고 그리고 가족 친척 비리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도 지금 탄핵 당하지 않았는데 특검 이 구속돼야 할 이 특검들이 죄를 아무리 지어내려고 해도 밝혀진 죄도 없는 대통령님이 왜 그렇게 몇 달 동안 그 추운 곳에 우리 어머니가 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잠을 못 이룹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때도 왜 탄핵을 안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재원 대통령을 탄핵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고 탄핵 각하를 왜 안 시킵니까? 나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정말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시고 저희들이 또 오후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뭔데? 국축을 더 올리세요. 아까 뒤에 국축 라인을 좀 더 올리세요. 편집장이